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겪는 남성 노인은 낙상 위험이 2.7배나 더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평균 71세 노인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은 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모두 있을 때 둘 다 없는 여성에 비해 낙상 위험이 1.6배 높았고 남성의 경우 그 위험이 2.7배까지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나 식욕 부진, 인지 저하에 따른 환경 인식 범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낙상 위험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기저질환이 없어도 가벼운 음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성인 36만 7천여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간 수치 상승에 따른 음주의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간 수치가 높은 가벼운 음주자, 그리고 보통 음주자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비음주자 대비 각각 1.57배, 2.09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기저 간 질환이 없더라도 간 수치가 높으면 여성의 경우 하루 소주 1잔, 남성은 소주 2잔 미만의 음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세 이하 어린이의 골절, 화상 등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해마다 6% 이상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 진료 인원은 지난 2016년 42만 7천여 명에서 2020년 32만 4천여 명으로 10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연평균 감소율은 6.6%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종류는 2020년 기준 골절 및 탈구가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물질이 19.7%, 화상 또는 부식 19%, 중독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15,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대기 환경 기준치인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에서 3년간 노출된 그룹은 그보다 낮은 오염 농도에 있던 그룹보다 언어 소통을 방해하는 청력 손실 위험이 1.2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달팽이관을 퇴화시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흡연 기간이 긴 60대 이상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20대 흡연자보다 60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대에선 1%에 그쳤지만 40대 16%, 60대 이상에선 68%까지 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 위험은 낮아진다며 금연을 당부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 확률은 20대에서 2%, 40대 10%, 60대 이상에서 41%로 늘어났는데요. 폐암 발생률과 비교하면 전 연령층 가운데 20대가 유일하게 더 높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콕 쪽이 늘어난 요즘이죠.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된 영향이 큰데요. 실내 생활이 늘면서 체내 환경과 리듬도 변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는 뼈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혈액 내 칼슘의 인해 농도가 떨어지면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뼛속 무기질을 혈액으로 배출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져 쉽게 부러지고 휘는 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 등의 악성 종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다발성 경화증, 건선, 류머티즘 관절염 등 면역 장애와 연관된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비타민 D의 결핍이 코로나19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과 칼릴리 메디컬 센터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아미엘 드로르 박사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전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결핍에 해당했던 환자는 충분히 높았던 환자보다 증상이 중증 내지 위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은 사망률이 25.6%로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환자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런 연관성은요, 연령, 성별, 계절, 기저질환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자, 국내 연구진 역시 비타민 D와 코로나19 환자의 예후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임수 교수팀은 국내외 학계에서 팬데믹 초기부터 비타민 D가 코로나19 감염률, 중증도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코로나19 발생 위험이나 중증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이 비타민 D의 주요 기능이 세포의 성장을 비롯해서 면역 기능 조절, 또 염증 조절 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고 과잉 염증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인데요.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비타민 D는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햇빛 노출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90%가 공급되고 매일 피부의 10%를 자외선에 한 15분에서 30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요.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중에는 연어나 참치, 고등어 같은 기름 많은 생선이나 간, 계란 노른자, 치즈 등에 들어있고 또 비타민 D가 첨가된 시리얼과 우유, 또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 가능합니다. 아참, 그리고 비타민 D는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활용한 조리법이 권장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